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의료 대란에 대한 경과를 대충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논평을 곁들이면서 마지막에 우리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그 일주일의 경과를 보면요, 6월 18일 날 그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법 휴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런 일을, 다시 말해서 엄정 대처가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에 위해를 가한 것은 의료계가 아니고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너무 좀 공허하게 들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이 되면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충분히 좀 명심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그런 언명이 있고 난 뒤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복지부 할 것 없이 범정부적으로 그 의료계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죠. 그래서 의료 수가는 필수 의료를 살린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다 공허한 그 공수표 아니겠습니까? 1.9% 가장 낮게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선수금도 병원에 대한 선수금도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리베이트 수사 이런 식의 작은 구질구질한 외압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의협을 해산하겠다, 임원을 변경하겠다 이런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물론 그게 법에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의료 대란을 우리가 보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세히 제가 검토해 볼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부의 이번 그 강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도 상당히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런 불법 휴진에, 그 의료계의 불법 휴진에 대한 엄정 대처 엄명이 있은 다음 날 6월 19일 날 대법원이 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함으로써 결국은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 이런 정부를 지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복리에 영향이 있다, 이런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입시 혼란이 우려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또
정부 편을 한 번 더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우리 대법원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은 모든 판결에서 전부 다 믿을 만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판결을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중요 판결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요번에 그 입시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너무 대법원의 그 법리에 있어서 좀 빈약하고 구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과거에 살인했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그 논법으로 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대법원이 이번에 정말 판결을 한 번만 잘 해줬으면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을 작게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됐었는데, 결국 그런 저희 기대는 본래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이런 결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대법원의 판결을 저는 정의를 포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근간에 물론 잘한 판결도 있었겠지만, 그 잘한 판결은 100분의 1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10분의 1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미 대법원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99%의 잘하고 1% 못하는 것은 2%도 좋습니다만 국민이 수용이 되겠지만, 10번 판결을 하는데 2번씩이나 이상한 판결을 했다, 그럼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요즘 그런 거 아니습니까? 어느 항공사가 비행기 고장 나가지고 잘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비행기 100번 가는데 그 중에 한두 번만 그런 일이 생겨도 그 항공사를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말하자면 사회의 중요한 현안 판결에서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확고한 입장을 주고,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그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아전 인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법부의 역할인데, 요번 그 판결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 짠맛 잃은 대법원, 다시 말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준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판결이 있고 난 뒤에 그 외상의학과 의사로서 국민의 그 신망을 받고 있는 이국종 그 대전 구금 통합병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부 요번 그 의대 증원 정책은 완전히 그 사상 누각이다, 헛소리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사를 200만 명, 2,0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을 늘려도 그 필수 의료가 회생이 불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다 의료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대법원이 역시 이 이국종 그 병원장의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견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엉터리 행정, 엉터리 판결을 했다, 저는 그렇게 뺏기 정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서울대의대가 그 휴진 5일 만에 그 휴진을 중단했죠. 그게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현실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런 데서 비롯된 판단인 것 같은데,
휴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투쟁을 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조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또 비과학적인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 가능한 투쟁에 대해서는 이 의료 사태를 잘 이해하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다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생업에 바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의대 정원 사태가 정원에 대한 서울대 의대가 휴진 중단을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 날 6월 21일 날 갤럽이 셋째 주 6월 셋째 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이 비율은 26대 64로 나왔습니다. 26은 전주하고 같았고 64는 전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그러니까 부정평가는 조금 줄어들고 긍정평가는 26% 그대로를 유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을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랬더니만 전주에 우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찬성,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직무 수행 26대 64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찬성 비율은 10%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평가 비율은 지난주가 4%였습니다. 그러니까 26%의 10%, 64%의 4%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주 21일 결과에서는 의대 녹화마 26%의 11%가 그걸 이제 찬성 결정의 찬성의 이유로 들었고, 64%의 7%가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을 꼽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거의 의대 정원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율이 일주일 새에 말이죠, 거의 2배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정원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부 평가의 4%를 차지하다가 그게 7%로 올랐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국민 절대수에서 2.8%가 만약 의대 정원을 찬성한다면 4.5%가 의대 정원 정책이 잘못됐다는데 지금 손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인데,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범의료계 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의 대화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관계없이 만나자. 지금 정부는 굉장히 다급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 사태를 감당을 못해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2025년 정원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뭐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평가와 이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대응 방안이 필요한 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의협 또는 의대,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논의의 시작점에 이제 겨우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양자가 논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복병이 남아있죠. 더 큰 그 폭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의 반발과 복귀 거부, 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잘 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고개를 넘는다 하더라도 전공의하고 의대생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던 끌고 부스럼 만든 게 아니고 뭡니까? 참 지금 정부의 그 머리를, 두뇌를 생각해 보면 참 정말로 너무 좀 전능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결국 점점 이제 시간은 뭐 이미 그 전공의나 의대생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자기들은 뭐 복귀할 어떤 뭐 여지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바쁘고 지금 깝깝한 거는 정부라는 거죠.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벌써 작년 10월부터 누차 제발 여기서 스톱해라, 여기서 스톱해라 하면서 여러 차례 스톱의 장소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강짜로 정책을 시행을 하다가 오늘날 이런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언론의 조금 선회랄까, 논조 선회가 지금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보수 언론들은 아직도 의대 정원이 정당하다 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에 보면요, 그 의료계 원로들 5분을 내세워 가지고 의대 정원을 해도 의료 붕괴는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보통 이게 언론사에서 논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뭐 얼굴도 깎이고 이러니까 뭐 은근슬쩍 뭐 방향을 쓱 트는 듯한 그런 어떤 뭐 글을 내보내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조선일보의 그 기사가 물론 사회면에 났지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잘못된 논조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첫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아직도 변수는 많이 남아 있어요.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 조선일보가 또 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사를 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정원 조정이 25년 정원 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수긍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정부가 처음에 이런 무리한 참 뭐 황당무계한 정책을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진담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게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뭐 해보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 뒤로 정부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 뭐 집안에 있는 살림을 다 깨부쉈어요. 그럼 지금 깨부수고 난 뒤에 그런 일을 벌였으면 지금도 그 상황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내일 원서 접수가 시작되더라도 오늘이라도 의대 정원을 이거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큰 불행을 막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정부가 스스로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뭉개버렸고, 이번에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사회의 마지막 방파제가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의 대응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시정하고 고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년에 지금 우리가 그 의대생들이 저는 이제 유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6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가 안 됐는데 이걸 뭐 유급을 안 시키고 올린다 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교육을 완전히 그야말로 뭐 그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뭐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까지 무시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이제 확정적이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5개월째입니다. 20일 날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5개월째니까 이제는 뭐 유급이 당연한 거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년 의대 1학년생이 현재 정부의 의대 정원으로 이야기하면 3,000명 더하기 그 4,500명으로 정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7,500명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의대 1학년생이 7,500명입니다.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감당 불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15년 동안 의대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질서고 교육이고 필수 의료고 지방 의료고 뭐 다 없고 그냥 막 의대 의료계가 그냥 막 황폐화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 일반이 국시를 통한 일반이 배출돼 안 될 것이고 전공의 배출도 내년에 지금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 1년에 3,000명씩 나오는 그 전공의도 안 나온다면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회 생각하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죠. 그 의사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의료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겪는 그 인생 피해는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부가 아무리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젊은 학도들이나 의료계의 그 신진들에게 이런 불이익이라기보다도 폭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1년 동안 내 인생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거꾸로 지금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죠. 병원 경영이 나빠졌는 걸 행사한다지만 전공의들이나 의대생은 1년을 인생에서 사라진 1년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난 참 정부의 여러 가지 꼼수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될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책임을 가진 정부의 정책 관계자라면, 또는 우리 의료계의 의료계의 중추를 이루는 그 의사 집단이라면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최소 500명은 감원을 시키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500명 감원시키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0명이잖아요. 거기에 500명을 감원시키면 2,500명입니다. 그럼 내년 1학년, 의대 1학년이 그렇게 해도 3,000명 더하기 2,500명 하면 5,500명이 되거든요. 이것도 수용 불가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그 입시를 맞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 없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도하게 2,000명 정원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나름 그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익을 누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너무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줄이고 싶지만 내년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내년 입시생들의 그 어떤 처지를 생각해 보면 500명 이상은 줄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명, 내년에 25학년도 2,500명 하면 5,500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7,500명보다는 2,00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저의 제안이 아주 비현실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불행을 15년 동안 우리 감수를 해야 된다. 15년 동안 그 여파가 의대 1학년 뿌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하자면 혼돈, 의료계의 그 황폐화,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이 500명 정도 내년에 감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당장 보건복지부의 인적 개편을 급박하게 서두르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급격히 좀 해야 되겠죠. 이래 안 하면 이거는 우리 국가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국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계에도 정부하고 섣불리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부안해동하는 거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그 대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저 같은 구계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지금까지 의대 이 정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정부의 자제와 원상 회복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거의 가장 심각한 최종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시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대통령이 의료계하고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저질렀던 일을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실을 시인하고 비상조치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원상회복이 어렵다 하지만 원상회복보다 더 심한 500명 감염부터 시작하는 이런 초현실적인 결단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그건 안 된다, 언론계에서도 그게 안 된다 하지만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이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전쟁 안 나게 할 걸 그런 소리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거를 이 상태에서 막아줘야 돼요. 못 막아주면 너무 큰 불행이 야기된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눈에 선하게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